듣는 것만으로 힘이 되는 하하쌤의 그림책 읽기 벌써 세 번째 만남이 되었습니다. 저는 생각나는 연구소장 한미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또 함께 만나볼 그림책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잠깐 만나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만날 그림책은요, 네,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소녀라는 그림책이에요. 이 그림책은 우리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화면에 나왔어요. 자, 같이 볼게요. 오늘의 우리가 만나볼 그림책은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소녀입니다.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만나보시고 여러분들만의 스토리를 먼저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제가 정리해서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림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그림책의 처음과 끝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첫 표지와 끝 표지만 우리가 연결해서 보더라도 이 그림책의 오늘 이야기는 이럴 것 같아 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건너짚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만나볼 그림책을 제가 그림으로 먼저 만나보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거 있잖아요. 첫 번째 위에 그림이 그림책의 첫 표지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그림이 마지막 표지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두 컷의 그림들이 더 들어가 있는데요. 이 그림책은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잃은 어린 소녀와 무리에서 뒤처져 길을 잃은 새끼 늑대의 이야기입니다. 이 그림책을 통해서 우리가 또 나중에 함께 나누어야 아름다운 마음은 무엇이 있을지 그것은 우리 여러분들이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 오늘 그림책을 보여드릴 건데요. 오늘은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글이 없는 그림책이에요. 근데 저희들은 글이 없는 그림책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미 우리 세계에서는 글이 없는 책이라고 이렇게 명하지 않고요. 소리 없는 책, 소리 없는 책이라는 연구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책 중에서도 글이 없는,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는 글이 없는 책으로 전국 그리고 세계 각국을 이렇게 순회 공연하면서 그림책 전시회를 한답니다. 올해도 선정된 나라가 저희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라에는 올 6월에 순천에서 순천시리 그림책 박물관에서 한번 전시가 한 달여 가량 되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8월 달에 군포에서 저희 나라에서는 마지막으로 지금 전시회가 얼마 전에 끝났어요. 이 그림책 전시회는 세계 16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67건의 그림책으로 이루어진 전시회인데요. 올해는 영광스럽게도 그 전시회에 저희 나라 그 작가님의 그림책 10권이 선정이 되어서 전시회에 참여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코로나 상황만 아니었다면 좀 모두가 함께 그러한 기회를 또 함께 누려봤으면 경험해봤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아쉽기는 한데 또 다음 기회를 저희가 바라보고요. 그 소리 없는 책, 글이 없는 책 중에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책은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소녀라는 책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그림으로만 보여드릴 거예요. 글이라고는 아예 없지는 않아요. 의성어, 의태어 정도는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은 읽어드리도록 하고요. 나머지는 감상하도록 할게요.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소녀. 자, 표지를 제가 벗겨두고 그 다음 딱 펼치면 그림책의 첫 표지, 겉표지가 나와요. 자, 겉표지를 한번 잘 이렇게 보시도록 할게요. 자, 그림이 있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제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제가 잘 보일까요? 자, 잠시만요. 여러분에게 그림책을 좀 더 가깝게 실감나게 보여드리게 하기 위해서 제가 잠시만
여러분에게 한번 화면 조정을 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에게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갈게요. 그럼 제가 다시 한 표지 보내드릴게요. 자, 그 표지입니다. 그리고 시작할게요. 자, 그림이 어떻게 느껴지시고 여러분 어떻게 그림이 보이시는지 그림을 잘 감상하도록 하세요. 왈왈. 네. 자,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소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나 봅니다. 자, 그림 넘어갈게요. 어머나, 어우, 네, 글은 없지만 어떤 느낌인지 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실까요? 그리고 또 상반되네요. 자, 넘어갈게요. 자, 다음 그림입니다.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 화면 속에 등장한 인물들이 누굴까요? 네, 이렇게 화면이 나뉘어 등장인물을 보여주네요. 그리고 낑 어머나 네, 어떤 상황일까요? 포 낑 아우 어떤 상황일까요? 어머나. 또 앞전과 같이 두 장면에 나뉘어 인물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의 흐름이 여러분만의 이야기로 만들어지고 있나요, 지금? 자, 그리고 다음 어머나, 어떤 상황인지 또 볼게요. 저 멀리서 오,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활짝
그런 거구나. 자, 네. 이제 이야기가 끝을 향해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오. 자, 그림 보셨죠? 그리고 제가 마지막 표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에 보여드렸던 첫 장면 기억하시죠? 자, 첫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표지 모습입니다. 어떻게? 자, 이렇게 해서 소리 없는 책, 글 없는 책, 그림책을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소녀를 우리가 그림으로 만나보았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이 그림을 만나고 난 나의 이야기는 어떠신지, 아니시면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키워드를 함께 나눠주시면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렇게 와닿았는지 저도 궁금해요. 이 소리 없는 책, 글이 없기 때문에 각자가 보는 그림의 모습에 해석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글이 없는 그림책은 처음 본대요. 사실 우리가 시중에서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많이 보는 책들은 너무나 친절하게 그림에 대한 글들이 사실은 함께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림과 글을 매치해서 읽기에 편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글이 없는 그림책을 어떻게 이야기로 제가 읽어야 될까요?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그죠? 글이 없는 그림책은 처음 본대요. 사실 우리 지금 현재 저희 나라에도 글 없는 그림책, 소리 없는 책 너무 많아요. 이 외에도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알 수 있는 작품 중에는 노인경 작가 있거든요. 노인경 작가님의 그 곰씨의 가족이 대표적으로 사실은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그 외에 이제 노인경 작가님 중에 숨이라는 책도 글이 없는 책이에요. 그리고 김정민 작가님의 행복한 가방도 사실은 글 없는 책으로 분류되어 있거든요. 그 외에도 이수지 작가님의 선이라는 그 그림책은 이탈리아에서 이탈리아로 번역이 되어서 또 그쪽에서 인기를 받고 있는 또 작품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상 너무나 당연하게 그림에 글이 붙어 있으니까 저희가 따로 상상을 하지 않아도 사실 다 보이잖아요. 근데 한 번쯤 또 이렇게 글이 없지만 그림으로 만나는 나만의 그림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맞아요. 소리 없는 책이다 보니 우리가 어디에 더 집중하게 될까요? 맞아요. 당연히 소리가 없다 보니까 그림에서 어떤 이야기를 말 그대로 소리 없는 책이니까 소리가 없어서 그림에 더 집중해서 저희가 보게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소리 없는 책들은. 그래야 그림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가 전해지는지 또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번 볼게요. 소리 없는 책으로 와우, 우리 언지님이 말씀해 주셨고요. 추상희님이 그러시네요. 정말 진짜 그림만 있네요. 그죠? 가끔은 의성어와 의태어 있죠? 소리 나는 음은 제가 목소리를 좀 흉내냈지만 그 정도는 있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없는 처음과 끝까지에서 글자 한 글자도 없는 정말 그림책도 있어요. 그럴 때는 또 우리가 그림으로 충분히 감상하고 관찰한 후 나의 메시지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 실감 난답니다. 자, 이혜연님, 소리 없는 책을 혼자 봤다면 시시하다고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같이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왜 그럴까요? 혼자 보면 그림에 대한 해석의 눈이 하나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이 보면 두 개의 눈으로 그림을 볼 수 있고, 다섯 사람이 보면 다섯 개의 눈으로 그림을 바라볼 수 있으니 그림에 대한 이야기가
풍성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책뿐만이 아니라 일반 그림책들, 그리고 우리 일반 뭐 소설도 마찬가지고 같은 책에 대해서 혼자 읽는 것보다 짝이라,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읽고 나누면 그 내용이 더 풍부해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나 글이 아닌 그림으로 보는 우리의 각자의 시선에 비치는 내용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저하고 또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과도 그 그림에 대한 관찰한 해석한 내용이 다를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같이 보는 재미 2배가 되겠죠. 그리고 이 그림책에 있어서 그림만 봤는데 우리 이은지님은 따뜻한 느낌이 느껴진대요. 자, 사실은 우리가 이 배경이 되는 시각적, 계절적인 느낌은 지금 현재 보면 눈이 그냥 내리는 것도 아니, 눈이 정말 쏟아지고 거기서도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알겠지만 바람도 세차게 부는 듯한 느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찾을 수 있죠. 나무들이 좀 휘어져 있는 부분들을 보시면 우리가 그냥 눈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바람도 불고 있구나 라고 느껴볼 수 있어요. 이런 장면에서 보면 우리가 또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계절적인 감각은 겨울인데 따뜻함이 느껴지는 건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계절이 주는 상상이 되는 겨울의 차가운 눈보라가 치는 그 느낌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려져 있는 이 빨간색 망토를 입은 이 아이와, 그리고 우리가 여기 두 개의 그림으로 나뉘어지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뭐가 나왔었죠? 우리 두 등장인물이 나왔었죠. 제가 그 장면 볼까요? 두 개의 그림이 담겨져 있는 거. 자, 우리 이렇게 빨간 망토를 입은 아이와 이렇게 어떤 무리에서 혼자 이렇게 뒤쳐져 있는 새끼 같은 늑대와의 두 가지 장면에서 보고 또 이 상황이 이어지는 걸 봤을 때 우리 이은지님은 어떤 부분에서 따뜻함이 느껴지는지 사실은 저도 궁금해요. 이런 시각적인 것 말고 그림에서 읽어지는 내용이 부분이 따뜻한 것인지, 저는 제가 생각하는 따뜻함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이야기가 더 궁금해서 제 이야기는 나중에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글이 있었다면 작가의 생각대로만 생각하게 됐을 텐데 그림만 있어서 저만의 느낌으로 해석을 하는 게 재밌네요. 와우! 맞아요.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죠. 그림에 글이 입혀져 있다면 그 그림과 글을 동일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림만 있으니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상상하고 내 맘대로 그림책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림 작가는 매트 코델이지만 글에 대한 작가는 우리 읽으시는 분 모두가 그림책의 작가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와우, 그 발상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만의 느낌, 그럼 결론 나만의 그림책이 되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읽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될 것 같고 이런 이야기로 느껴져요 하면 한미숙의 그림책이 되는 거고요. 이은지님이 이 그림책을 읽고 이은지님이 말하는 그 그림책은 이은지 작가님의 그림책이 되는 거겠죠.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그림으로 만나본 키워드를 여러분이 선택한다면 어떤 키워드를 선택할까요? 자, 그냥 그림으로만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넘겨봐 드릴 테니까 혹시 놓친 장면이 있다면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키워드를 설정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림책을 한번 다시 넘겨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어린아이가 어디를 가나 봐요. 그죠?
네. 그런데 집에 우리 시골집이나 보면 항상 강아지들이 보면 그죠? 마중을 나와주고 배웅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강아지도 이 어린아이를 소녀를 배웅하는 것 같아요. 이건 저의 그림 해석입니다. 여러분들의 해석은 여러분대로 지금 그림을 보면서 하시도록 하세요. 여기에서는 이 한 소녀와 이렇게 그림의 또 한 장면에는 늑대로 보이는 무리들이 가득 이렇게 그림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 그림이 이야기가 어떻게 됐지?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자,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소녀. 왜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소녀일까? 네, 이 아이가 간 곳은 바로 학교를 다녀오나 봅니다. 네, 와우. 요즘에 부모님들은 날씨가 조금 궂으면 근데 오늘 하루 학교 실험 이렇게도 할 법한데 여기는 아이가 이 눈이 쏟아지고 눈보라가 치는 가운데서도 학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나, 이 소녀가 이 늑대의 무리들과 만난 걸까요? 아니면 이 늑대들은 어떻게 이렇게 내려온 걸까요? 저 궁금해요. 저도. 자, 그런데 자, 이 아이가 앞전보다 더 눈이 내리고 좀 바람도 부는 듯해요. 이 나무들이 좀 방향이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쏠린 거 보니까 이 아이가 눈도 감았어요. 자세히 보면 눈도 감은 걸로 봐서는 눈을 뜨지 못할 정도로 눈보라도 치고 있나 봅니다. 어떻게 집에 가죠, 이 친구는? 그러고 있는데 여기에 늑대들의 상황도 다를 바 없어요. 늑대들이 가는 이 그림을 보니까 여기도 와우, 눈보라가 장난 아닐 듯합니다. 그런데 점점 무리들과 다르게 뒤쳐져 있는 한 마리의 좀 작아 보이는 새끼 늑대처럼 보이는 늑대가 지금 여기 따로 떨어져 있어요. 점점 뒤처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화면에 두 장면이 잡혔습니다. 우리 길을 가는 아마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우리 아이와 얼마나 눈이 많이 몰아쳤으면 한 손으로 눈을 가리고 있어요. 눈 부위, 얼굴을 눈보라가 치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요, 또 우리 새끼로 보이는 늑대도 지금 지친 듯한 포즈처럼 보이거든요. 자, 여러분, 자, 이렇게 우리 한 친구 소녀는 헤헤거리고 그 새끼로 보이는 늑대는 낑낑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나 봅니다. 자, 그리고는 어머나, 늑대의 새끼라는 걸 모르는 걸까요? 이 소녀가 손을 내밀어요. 그러니 이 늑대의 새끼의 표정이나 포즈를, 자세를 볼까요? 어떻게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적대시하면서 오히려 이 새끼 늑대가 어르렁거리는 것 같아요? 낑낑 그리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둘이가 만나서 어느 길을 가는데 새끼 늑대가 먼저 펄쩍펄쩍 가다가 눈 봤대. 눈이 정말 많이 왔죠. 여러분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 눈의 깊이도 지금 달라졌거든요. 정말 눈이 많이 왔나 봐요. 장화가 보이지 않을 정도거든요, 신발이. 그리고 이 늑대 새끼가 거의 잠길 정도로 눈이 왔어요. 그러니까 또 이 어린 소녀가 이 늑대를 안아주는 듯 합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어떤 소리가 들려요. 아우 하고, 아우, 누구의 소리일까요? 저는 이 소리를 늑대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이 소녀는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될까요? 그래도? 그리고는 아우 하는 소리 가까이 왔습니다. 그때 난데없이 얘가 누구처럼 생기는지 소리
그렇게 생긴 늑대는 아닌 것 같아요. 동물 한 마리를 만나는데 이 동물이 경계심을 일으키니까 이 소녀가 아마 나뭇가지를 뚝 부러뜨려서 이 새끼 늑대를 보호하려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그죠? 잘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 소리가 나는 길을 가고 있는 중에 또 다른 동물 친구들도 만났네요. 부엉이, 올빼미, 부엉이, 꽥 하고 만나고요. 그리고 점점점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아우 가까워지고 있는데 우리 이제 소녀가 좀 지치나 봅니다. 그러면서 자 드디어 어때요? 만났습니다. 누구와? 여러분 상상하세요. 서로 맞닥뜨렸습니다. 그리고는 자 우리가 표정을 잘 살펴볼까요? 자 어떤 것 같아요? 누군가를 해치려고 하는 표정처럼 보이시나요? 아니면 어떤 느낌으로 보이세요? 이 늑대의 얼굴 표정의 느낌이요. 자 그리고 다시 넘어갑니다. 그러고 나니까 우리 새끼 늑대가 우리 소녀의 품에서 폴짝 뛰어서 아마 어미로 보이는 이 늑대에게 다가가는 것 같아요. 어미가 새끼를 핥아주면서 새끼를 물고 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누가 남았나요? 이 소녀만 혼자 남았죠. 소녀도 지쳤나 봅니다. 자, 이 지친 소녀 어떻게 집에 가죠? 어떻게 집에 갈까요? 그래도 소녀가 뚜벅뚜벅 집으로 가는 방향이겠죠? 걸어갑니다. 그리고는 저 멀리 앞전에는 아우 하는 늑대의 소리가 들렸다면 이제는 왈왈 네 우리 멍멍이의 소리가 들려요. 소녀가 그 소리 나는 그리고 불빛이 나는 곳을 향해서 걸어가는 듯합니다. 걸어가다 지쳐서 힘이 없어 쓰러지기도 해요. 그리고는 쓰러져 있는 그 상황에서 자 어머나 아까 헤어졌던 늑대들 아닌가요? 얘들이 소녀 곁으로 오나 봅니다. 그런데 얘들이 왜 소녀 곁으로 다가올까요? 여러분 상상 지금 어떤 상상하시나요? 네. 그리고 두리번 하면서 하는 사이 이 소녀가 열이 나고 몸을 떨고 있는데 아까 소녀가 안아주었던 그 새끼 늑대로 보이는 새끼 늑대가 이제는 소녀를 핥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엄마 늑대와 그 외에 다 큰 늑대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아우! 왜 그럴까요? 그리고 저 멀리서는 여전히 왈왈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왔나요? 왈왈! 아침에 학교 갈 때 헤어진 멍멍이와 초록색 망토를 입은 누굴까요, 이 사람은? 그리고 만났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 헤어졌던 늑대 가족들이 저 멀리서 아우 소리를 내네요. 이 소리는 어떤 느낌에서 어떤 마음에서 이 소리가 났을까요? 그리고는 이제 초록 망토 어른이 빨간색 소녀를 안고 다시 내려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누가 있나요? 노란색 망토를 입은 사람이 불빛을 비추면서 아이와 다른 초록색 망토를 기다리고 있나 봅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다시 우리 소녀의 가족들이 모여서 따뜻한 벽난로 앞에서 몸을 녹이고 있나 봅니다. 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요.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
여기서는 우리 넉대네 가족들의 생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저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키워드를 잡을지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그 사이에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왔네요. 이혜연 님이 아이와 늑대가 동일시 되는 느낌이에요. 아이와 늑대가 동일시 되는 듯한 느낌이에요. 소블리 님은요, 아기 늑대를 위해 용기를 내는 멋진 아이네요. 와, 그냥 멋질까요? 이거는 정말? 예, 멋짐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고요. 그 멋짐 이상의 표현할 말이 있으면 해주고 싶은 아이인 것 같아요. 와, 맞죠? 그리고 늑대를 실제로 맞닥뜨리며 바로 다리 힘 풀릴 것 같아요. 맞죠? 우리가 실제로 이 야생에 있는 늑대를 만났어요. 그랬을 때 정말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해봐도 지금 이혜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리에 힘이 풀린다. 아니 사실 힘만 풀릴까요 정말? 힘만? 상상을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맞닥뜨리는 상황 자체에 정말 감히 상상이 안 가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의 모습에서 그런 모습을 느낄 수 있었나요? 그리고요, 또 다음 이야기. 늑대들도 겨울이라 배고파서 소녀를 해칠 수도 있었을 텐데. 맞아요. 소블리님 말씀처럼 겨울이잖아요. 겨울이면 먹잇감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늑대들은 만약에 야생 늑대라면 사실은 이렇게 먹이를 잡아먹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소녀를 만났을 때 사실 소녀를 해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오늘 우리가 만난 이 그림 속의 늑대들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그림으로 만났잖아요. 그죠? 해치지를 않았죠. 와우. 그리고 소녀의 용기 정말 대단하고 멋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연지님이. 그리고 추성희님이 엄마인가요? 아마 이 내용은 제가 글을 읽을 때 마지막 부분에 왈왈하고 우리 강아지와 초록 망토를 입은 어른이 달려왔잖아요. 우리 소녀를 처음 만났잖아요. 그때 장면에서 이 온 사람이 여러분, 그러면 제가 퀴즈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처음 이 소녀를 발견한 초록 망토를 입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여기 우리 댓글에 달아주세요. 누구일 건지, 엄마인지 아빠인지 아니면 할아버지, 어떤 그림에서 단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그림책은 모두가 그림 속에 답이 있습니다. 이혜연님이 아빠요 라고 했어요. 초록 망토를 입으신 분이 아빠다. 그러면 왜 아빠라고 생각하셨는지 혹시 좀 이렇게 한 줄 달아주시면 우리가 이야기 나누면 더 좀 좋을 것 같아요. 표지에 자, 초록이 있어요. 초록이 있는데 아빠일 것 같다. 자, 초록의 표지에 아빠일 것 같다. 그리고 초록색 다른 분은요. 초록색 망토는 엄마고 노란색 망토는 아빠인 것 같아요. 소녀 여기 있어요. 여기요. 늑대들이 아이의 마음을 알고 아이를 지켜주는 마음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빠 요 표지에 초록 망토가 엄마예요. 아빠 색깔이 초록색이에요. 아빠 색깔이 초록색이다. 자, 아빠 색이 초록색. 죄송하지만 우리 아빠 색이 초록색 어디 있을까요? 그냥 초록색이 아빠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또 다른 분은요, 아빠는 또 노란색이래요. 엄마는 초록색이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의견이 나눠지니까 저 너무 좋아요. 모두가 같다면 제가 이야기 나누기가 좀 재미없잖아요. 근데 드디어 의견이 나눴습니다. 자, 아빠가 초록이다 팀. 아니다. 아빠는 노란색이다 팀. 자, 저도 정답을 정확하게 알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대신 함께 그 근거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혜연님이 표지에 입은 옷 색깔대로 망토 색깔로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차례대로 자, 노란색 아빠, 그 다음에 빨간색 우리 소녀, 초록색 엄마.
그러면 자, 이 순서대로 지난번에도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순서 좋아하셨잖아요. 뭐 어떤 제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까 했을 때 첫 번째 있는 거 이렇게 우리가 참 순서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죠? 소블리 첫 가족 사진에 가족 사진이라면 이걸 아니다. 이걸 표지에 말하는 가족 사진을 말할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의견이 이제 어느 쪽으로 지금 이렇게 쏠리느냐 봤더만 노란색이 아빠고 초록색은 엄마라는 쪽으로 지금 의견이 좀 몰렸어요. 그럼 우리가 나름대로 작가의 생각을 우리가 추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첫 표지 장면입니다. 자, 첫 표지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자, 첫 표지에 보면요. 자, 보시면 자, 이렇게 여기 보면 노랑, 빨강, 초록이 있어요. 그런데 일단 크기를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 크기가 좀 다르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좀 아빠보다 엄마가 조금 좀 우리가 굳이 크기를 말하면 좀 작고 아빠는 좀 더 크다라고 표현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런 표현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 노랑이가 제일 크니까 아빠일 것이고 두 번째로 큰 초록이 엄마고 그 다음에 우리 소녀일 것이다. 그렇게 또 추리를 맞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또 볼게요. 제가 여기 보면요 엄마 아빠 우리 소녀의 색깔을 볼까요? 옷 입은 색깔. 자, 아빠가 어떤 색깔이에요? 노랑이죠. 노란색 셔츠를 입으셨고요. 엄마는 초록색 원피스를 입으셨고요. 우리 소녀는 빨간색을 입었어요. 이 색깔이 의미하는 걸 우리가 대입시켜서 본다면 자, 여기 장면. 자, 우리 이 소녀를 만나러 온 첫 사람은 초록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하고 같이 우리가 추리를 해봤을 때 이 초록은 엄마지 않을까? 그리고 멀리서 불을 비추며 기다려주는 이 사람은 그러면 아빠일 것이다. 그럼 여러분 그런 궁금증 안 들세요? 질문? 왜 이렇게 실제로 아이를 구하러 만나러 간 사람이 아빠가 아니고 엄마일까? 저는 제일 이것을 해석할 때 관찰했을 때 제일 궁금한 게 우리는 보통 무엇을 아이가 위급한 상황 이거는 제 얘기 좀 이따 할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한번 들어볼게요. 왜 엄마가 초록색 망토를 우리가 이제 추리해요. 우리의 이 엄마가 아이를 만나러 갔을까? 아빠가 가지 않고 그래도 산이 험난한데 눈도 이렇게 눈보라가 쳐가지고 발도 푹푹 빠지고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엄마가 갔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네, 이혜연님이 모성애이지 않을까요? 와우. 이 한마디면 그죠? 끝. 예. 모성애. 그럼 우리 부성애는 좀 적나요? 하지만 이 모성애이지 않을까요? 라는 이 말은 저도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의 양육의 모습을 보더라도 아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제일 먼저 반응하는 이게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경우를 보면 우리 엄마들을 따를 속도가 없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보더라도 아마 우리 젊은 사람들도 자신을 어린 시절을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자기가 물가에 장난하다가 아니면 어떤 차들이 많은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 자기들을 먼저 이렇게 탁 건졌던 이렇게 케어했던 분이 엄마일 때가 많았는지 아빠일 때가 많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빠를 대변하는 목소리가 있네요. 자, 아빠가 아파서 맞아요. 우리가 그림책을 너무 한 방향으로 볼 거는 아니에요. 이날따라 아빠가 몸이 좀 아프시기 때문에 아픈 아빠는 불을 비춰주고 엄마가 대신 나갔을 수도 있다. 그죠? 우리가 모성애라고만 단정 짓지 말자. 라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아빠는 아파서. 그리고 또 한 분이요.
엄마가 실세래요. 아, 엄마가 힘이 세대요. 어찌 아셨지? 과학적으로 이거 증명된 건데요.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는요, 엄마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추측하지 못하는 이상의 에너지를 발휘한대요. 그 말을 포함한 심리적 용어가 뭐냐면 모성애란 단어거든요. 그렇게 보면 엄마가 힘이 센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초록색이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에서는 초록색이 엄마이고 몸이 아프거나 또 힘이 약한 이 노란색은 아빠인 걸로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이 이야기는 사실 여러분들도 지금 그림을 두 번 이렇게 우리가 만나봤잖아요. 만나보면서 느끼셨겠지만 이 소녀가 사람이 아니지만 종이 다르죠. 늑대라는 종이 다르지만 그것을 떠나서 어떠한 위험에 처해 있는 그 상황을 그냥 건너지 않고 어찌 보면 우리가 측은지심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 도움이 줄 수 있는 사람의 상황일 때 소녀가 도움이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새끼 늑대를 아마 도와주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새끼 늑대까진 괜찮아. 그런데 이 새끼 늑대를 찾으러 온 그 새끼 늑대의 늑대 가족들을 맞닥뜨렸을 때 정말 이 소녀의 마음은 어땠을까? 정말 다리가 떨리고 정말 얼음 있죠. 얼음 딱 했을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소녀는 끝까지 이 새끼 늑대를 자기가 어미를 찾아주고자 하는 마음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늑대들의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이 새끼를 데려가지 않았을까. 그것은 정말 우리가 아무나 낼 수 없는 용기이고, 또 하나는 이 새끼를 가엾게 여기는 배려하고 또 가엾게 여기는 마음, 그리고 또 친절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중반 부분에 보면 여러분도 보셨지만 새끼 늑대를 아는 아이 소녀와 어미 늑대로 보이는 늑대가 만났을 때 늑대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감히 내 새끼를 해하려고 생각한 데서 이 소녀를 해칠 수 있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동물이나 우리 사람이나 새끼를 낳은 어미의 마음은 다 안다라는 거예요. 이 늑대도 동물이고 인간은 아니지만 자기 새끼를 해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이 새끼를 돌봐주려고 했는지는 이 늑대 어미도 보면 그 느낌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동물들이 우리 옛 이야기에 보면 인간의 그 베품에 대해서 보은하는 거 있죠. 보은, 은혜를 갚는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 늑대도 자기 새끼를 눈보라 속에서 뒤처져서 길을 잃어 헤매는 새끼를 이 소녀가 돌봐서 나에게로, 이 어미에게로 데리고 왔다라는 걸 늑대도 아마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녀를 해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야기가 또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가 그림으로 볼 때, 그러고 나서 이 소녀는 또 자기의 가정으로, 집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가다가 이미 너무 많은 시간 동안 에너지를 쏟았겠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지쳐서 이젠 더 이상 걷지 못할 상황에서 쓰러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보은이라는 이 어미 늑대의 가족들이 이 소녀를 오히려 보호해주면서 이 소녀의 있는 위치를 이 늑대들이 내는 소리를 들은 그 가족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 소녀가 쓰러져 있을 때 새끼 늑대는 이 소녀를 핥아주고 나머지 이 어른 늑대들은 소리를 내면서 신호를 보낸 게 아닐까. 구조 신호를.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이 소녀의 가족들이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 결국은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보내주셨어요. 동물과 사람의 공존이 곱씹어 생각해 볼수록 신기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소녀가 아기 늑대를 찾아주고 다시 길을 떠날 때
어미 늑대가 소녀 뒷모습을 바라보는 게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 짧은 글이 없는 그림책이지만 이 그림을 통해서도 우리가 공존, 공생,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인간과 인간이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외에 우리가 함께 사는 존재들은 많잖아요. 동물들도 있고요. 또 식물들도 있고요. 쉽게 말해서 천지에 보면 자연이 있잖아요. 그죠? 그들과 함께 우리가 더불어 가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소녀 늑대처럼 이러한 상황에서 그리고 조금 어려운, 위급한, 위험한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에서 자기의 기지를 발휘해서 이렇게 또 구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용기. 우리 지금 이 글을 읽는 우리가 10대, 20대, 30대, 40대, 뭐 50대 어느 누구든지 내가 용기를 내야 될 때는 용기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용기 내야 될 때 용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드리고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만난 아름다운 마음은 뭐가 있을까? 첫 번째 질문이요.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던지는 질문이에요.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아름다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 제가 찾은 단어 외에 여러분들이 찾는 단어는 뭐가 있을까요? 이 그림에 선사해 줄 수 있는, 이 그림책에 선물해 줄 수 있는 여러분만의 따뜻한 마음의 단어는 어떤 단어가 있을지 첫 번째 질문.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 소녀처럼 용기라는 거를 이 소녀는 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떨 때 용기를 낼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두 가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댓글만 우리 정리하고 오늘 마치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이혜연 님이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을 아름다운 마음으로 이 책에 선물하고 싶대요. 와,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그리고요, 괜찮아. 와, 그죠? 내가 이러한 많은 시간들의 시련의 상황을 겪고 힘든 상황을 제가 이렇게 지나왔을 때 누군가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도, 어떤 이유를 나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나의 건네는 그 세 글자 괜찮아라는 말, 저 말만 들어도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일어날지 거의 상상이 가는데요. 괜찮아. 괜찮아. 정말 괜찮아. 그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함께. 맞다. 그죠? 우리가 앞전에 얘기한 공존, 공생 얘기 나눴는데 결국은 함께. 너와 나, 그리고 우리 모두, 그리고 인간이 아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생물들,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과 함께라는 단어를 선물하고 싶다. 맞죠? 예. 감사합니다. 이은지님은 치읓 한자만 보내셔가지고 제가 어떤 단어인지를 추리가 좀 힘드네. 혹시 이 글자 아닌가요? 정? 치읓 하나. 정? 그냥 제가 생각나는 게 정이라고, 아닐지 모르지만 정도 저는 맞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생각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도움을 주고 싶고 마음이 애써지고 가는 그런 모든 마음을 우리 한국어의 정서로 보면 정이라는 단어로도 표현이 되잖아요.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이 책에 선물한 그러한 마음들로 이 그림을 한 번 더 본다면 또 다르게 다가올 것 같아요. 보통 이 글을 제가 어떤 분이 저에게 수기로 저에게 글을 적어주신 분이 계시는데 제가 이 책을 권유해드렸거든요. 자기 아이에게 아니다. 아이가 그 조카에게 글을 이제 뭐 태어나서 이제 뭐 글을 막 떼는 상황이래요. 그래서 자기가 조카에게 글을 선물해주고 싶은데 그림책을 추천해 달래서 저는 제가 이걸 해줬어요. 이 그림책을 해줬는데 설명을 길게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책 한번 조카에게 읽어봐 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당황했다고. 자기는 그림책이라서 당연히 읽어주는 그림책이라 생각하고 이제 조카를 앉혀놓고 5살인가 그랬대요. 앉혀놓고 얘기 딱 펼쳤는데 어머나 한 장 한 장 넘길 때 아우 우우 아우 깽깽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이 그 청년이거든요. 이제 조카한테 너무 당황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처음에는 당황해서 그냥 그림만 봤대요. 그런데 이제 조카가 이걸 다시 한 번 더 읽어달라고 했대요. 그리고는 이렇게 이제 조카한테 읽어주는데 조카가 옆에서 고모 이거 뭐야? 고모 이거 무슨 얘기야? 자꾸 이제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고모가 어쩔 수 없이 그 그림의 어떤 자기가 느끼고 관찰한 대로 이야기를 그냥 입혀줬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 들려주는데 저희와 함께 나눈 이 이야기와 거의 비슷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의 이야기는 너무 당황했다. 그런데 조카가 다시 글을 읽어달라 하길래 자기가 그 그림에 맞는 이야기를 했는데 내용이 이야기가 되는 것 같더라. 그리고 굳이 자기가 이야기를 많이 상상하지 않아도 이 그림이 그냥 한 권에 있는 그대로로 읽어지더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바로 그거였어요. 이 그림책에 저는 칭찬하고 싶은 이유가 그림이 이야기를 제가 다르게 상상하거나 추리하지 않아도 그림 자체가 바로 내용을 그대로 전해주는 것 같았어요. 한편에 그냥 영화처럼 그냥 싹 스쳐가더라고요. 그래 그 청년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그림을 보고 여러분의 생각으로 상상으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내가 이 소녀처럼 용기를 내가 언제 한번 내본 기억이 있는지, 아니면 최근에 내가 용기를 내서 어떤 일을 행했다든지 어떤 걸 결심했다든지 행동으로 옮겼던 그런 게 있는지. 우리가 살면서 용기 낼 일이 보통 많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수없는 용기를 내시고 그 용기의 연속으로 하루하루로 사셨을 거예요. 그 용기를 아마 본인이 느끼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시고 한 꼭지만 살짝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은지 선생님이 아름다운 마음 토닥토닥 함께해 그리고 소중해. 와, 토닥토닥도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토닥토닥 함께해 소중해. 그리고 정이라는 글자도 다시 띄워주셨어요. 자, 우리 이 책의 그 소중한 모든 말들을, 단어들을 이 책에게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만 우리 용기를 내보신 그 최근의 경험 아니면 기억 있으면 한번 올라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힘들 때 용기를 내서 학원 문을 먼저 닫았네요. 솔선수범. 와, 저는 순간적으로 모두가 힘들 때 용기를 내서 그래도 학원 문을 꿋꿋하게 지켰다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학원 문을 먼저 과감하게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나의 경제적인 이윤 추구는 뒤로 하고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나는 과감하게 용기를 내서 솔선수범하여 학원 문을 먼저 닫았다. 예, 응원합니다. 정말 우리 그 중에는 또 생계적인 문제가 있어서 당연히 우리가 동참을 해서 지켜야 될 수칙들을 또 지키지 못하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이해는 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그분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스스로가 제가 하기엔 그렇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주신 분들이 계시니까 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외국에 나가서 사는 게 꿈이라서 단기 어학연수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영어도 할 줄 모르는 저에게는 너무 큰 용기였답니다. 우리가 용기를 낼 때 있어서 내가 언어적인 소통이 되지는 않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익숙한 우리나라가 아니라 멀리 먼 정말 언어도 통하지 않아 모든 문화와 생활 환경이 다른 그 낯선 곳에 가서 내가 나에게 필요한 공부를 위해서 다녀왔던 그 시간 자체가 나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용기였다. 저는 사실은 저 정도 가기도 전에 저는 용기가 없나 봅니다. 저는 비행기를 탈 용기가 없어요. 죄송해요. 저는 그렇게 하기 전에 비행기를 타지 못해서 용기
비행기를 탈 용기 아직 없거든요. 이 하늘에 발이 떠 있는 거를 제가 30분 이상 되는 거는 견디지 못하는 게 있어서 제가 사실은 올해 내년에 도전하고 싶은 용기가 저거예요. 뭐 2시간 이상의 비행되는 선을 타보는 거. 그 용기 꼭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행기도 타시고 그곳을 직접 다녀도 오시고 용기 짱입니다. 자, 멋진 용기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맞아요. 우리가 내 용기는 아니지만 여러분의 용기에도 힘을 더하여서 응원하고 지지하는 그 용기에 마음을 보태드리고 싶습니다. 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소블리님이 큰일은 아니지만 새 아이와 엄마가 계셨는데 한 아이가 속이 안 좋았는지 길에서 토를 하고 엄마는 아이들 챙기느라 정신없어 보이셨어요. 정신없어 보였대요. 그래서 제 가방에 마침 휴지와 물티슈가 있어서 닦는 걸 도와드렸어요. 사실 식사하고 난 뒤라 피할까 싶었는데 엄마의 당황함과 난처한 상황을 예민할 수 없었네요. 가슴이 지금 이게 소름이 돋으면서 있잖아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건 왜일까요? 이거는 적어도 소블리님의 그 마음에 그 진정성과 그 진심이 너무 담겨져 있는 상황을 우리에게 너무나 눈에 보일 정도로 상황을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 내 눈앞에 일어나는 상황 같아요. 사실 저 상황은 어찌 보면 저라고 했을 뻔했어요. 왜 새아이 엄마라서 순간 제 얘기인가 싶었죠. 그리고 아이를 3명 키우다 보면 저런 일 너무 흔하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정말 필요한 건 그 상황에서는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아요. 소블리님의 저 물티슈, 작은 물티슈와 휴지 한 장이 나에게는 최고의 도움이에요. 그런데 우리 소블리님이 아마 결혼을 하시지 않은 청년 같아요. 그런데 용기를 내어서 그리고 식사한 후에 저렇게 행동을 옮기신 거, 사실 우리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내가 길을 가다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사실은 내 눈에 보였지만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 근데 아무도 그분들도 안 도와줘. 그런데 내가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도움을 이렇게 주려고 하는 그 용기, 아니 도움을 주는데도 용기가 필요하다니까요. 정말 안 그래요? 도움을 주는데 제일 용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내 머릿속에 인지는 됐는데 내가 행하지 못하고 집에 가서도 계속 그 잔상이 남아있는 거예요. 저 그런 적 사실 고백합니다. 저 있었거든요. 내 눈앞에 보이는 휴지도 정말 줍고 싶었어요. 그 쓰레기를. 근데 그 쓰레기를 주워서 내가 이렇게 남들은 다 그냥 밟고 지나가는데 내가 죽는다? 나를 어떻게 보지 사람들이? 이 생각 저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 전에 우리 아이와 가다 그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와는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아이가 그걸 안 줍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엄마들이, 저 솔직하게 얘기했죠. 주변에 사람들이 아무도 안 주니까 엄마만 주면 사람들 나를 이상해 볼 것 같은데? 라고 하니 우리 아이가 하는 말, 엄마 그래도 우리가 착한 일을 할 때는 상대방 보지 말랬잖아. 왜 상대방을 봐? 엄마 내가 착한 일 하면 저 사람들이 나에게 칭찬해 줘야 되는데 왜 엄마는 상대방의 사람들의 눈치를 보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걸 주웠거든요. 그거 쭈쭈바 빠삐꼬 껍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고마워 엄마가 너한테 하나 배웠다라고 하고, 이렇게 저희들은 항상 주머니에 예전에 우리 아이들 쓰레기를 주워 왔었어요. 이렇게 있으면 그 아이가 또 쓰레기를 주우려고 하길래 제가 이제 다른 봉지를 제가 줬는데, 아이의 모습을 보고 우리 아이는 그게 용기라고도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용기를 내야 하는데 내지 못했거든요. 정말 좀 부끄러웠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본을 보이는 게 힘드나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는 그런 게 보이면 그냥 내 마음속에 갈등을 하지 말고 그냥 주어야 되겠다.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내가 가서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 이걸 오지랖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저는 이제 오지랖이라도 이런 오지랖은 필요하지 않을까. 소블리님의 그 마음에 정말 저는 뜨겁게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이 그림책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용기는 나에게도 용기를 내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려고 할 때 고민하지 마시고 머뭇거리지 마시고 돌아서서 고민하고 내가 괴로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먼저 행동으로 옮겨보는 그 마음의 용기를 내보도록 오늘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이 이야기는 용기를 내보자라는 마음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우리 함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다음 주에 또 다른 그림으로 또 만나보고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용기 있는 삶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